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먼저 좀 간단히 짚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다시 6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그러니까 효자 치안센터까지 거리 행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청와대 쪽으로 허용한 범위가. 사실 그 효자 치안센터 앞은 이 청와대 분수대하고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그 보면 바로 영빈관, 청와대 바로 이제 보이는 곳이거든요, 훤히.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점점 더 가깝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처음에 1km부터 시작해서 이제 500m, 그 다음에 이제 200m까지 갔다가 100m까지, 이 100m라는 건요,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사실 이 정부기관에서 100m 이상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 청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100m를 허용했다는 것은 거의 청와대 문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간 연풍문 자체가 보이고 청와대 직접 바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오늘의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일단 본인의 임기를 줄이겠다라는 진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촛불 집회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집회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부족함들, 대통령이 왜 즉각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언제 나갈지, 국회에다 공을 던졌는데 그것과 함께 최근에 국회에서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면들을 어떻게 지금 촛불 민심이 반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집회를 계기로 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100m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탄핵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란들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그 시위가 이제 그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폭력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도 그 일부 몇몇 시민이 그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려다가 그 봉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100m라는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또 요번에 이제 소위 그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맞불 시위도 또 계획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그 이성을 가지고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출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청와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오늘 날씨도 그닥 춥지 않다고 하니 규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그 100m 앞에까지 그 허가한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날씨가 굉장히 그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따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쉽지 않느냐. 그 집회에 모인 군중들이. 그래서 집회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그 탄핵 대통령의 퇴진 운동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집회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그 시민들의 그 촛불의 그 민심 때문에 오늘의 그 좀 좋아진 날씨하고 더해져 가지고 지난주 못지않은 상당한 군중들이 집회에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근데 지난주는 뭐 주최 측에서 200만 명 예상했고 거의 채우지 않았습니까? 190만 명. 근데 오늘은 주최 측에서 한 100만 명 예상하니까 아무래도 규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크다. 날씨는 좋지만 주최 측에서 이렇게 추산하는 거 보면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규모는 주는데 강도는 좀 세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주최 측도 그 문화 공연 행사를 1시간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행진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강도가 세지는 게 거기서 일부 이제 뭐 폭력을 사용하는 일탈 행동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금해야 되겠지만 폭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3차 담화에 대한 분노를 좀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게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북악산, 청와대 뒷산이죠. 북악산을 넘어서 청와대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이랬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떤지 좀 그때 상황을 좀 보실까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저희가 청와대로 가려고 일로 오다가 보니까 이쪽 길을 잃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만나려고 네네 범죄자잖아요. 다 좋은데 네네. 이쪽에서 하면 불법이시고 네네.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네네네네.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네. 아, 여기가 근데- 이제 특정 경비구역이라고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이쪽 주변에서 이제 시위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특정 경비지역으로. 박근혜가 예.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넘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청와대로 가서, 왜냐면은 다 막고 있으니까. 차별을 다 막아버리니까. 저희가. 아니 알아요. 근데 여기 그렇다고 해서 그 군부대 시설을 일본도 들어오면 안 돼요. 시설로 네, 아마 저렇게 이제 소규모로 오늘 집회에서 뭔가 어떤 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어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행동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맞불 집회에는 보수단체도 지난주에는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만 이제 거리 행진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동대문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종로 3가까지 진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 촛불 집회하고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종로 3가면.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충돌을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수 단체하고 촛불 집회하고 해서 충돌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민심에서 좀 과격하게 하신 분들이 지난주처럼 저렇게 군부대 쪽까지 나오면, 저 지역은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쪽 인왕 스카이 쪽은 좀 덜하지만은 저게 북악 스카이 쪽에 자문 고개 쪽에 넘어서의 군부대 철개 경계라고 그러면 바로 저 지점이 옛날 김신조 예. 무장간첩이 31명이 넘어와가지고 바로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러 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로경찰서장인 최규식 경무관이 몸으로 그 폭탄을 막아가지고 했던 그 자문 고개하고 멀지 않은 곳이라면요, 저게 뚫리면 바로 청와대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군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뜨거운 그런 퇴진 운동에 열심히 있더라도 좀 저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 보수단체도 촛불 나름대로의 그 주장은 있겠지만은 그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이 충돌만큼은 좀 자제하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저 박사한테 잠깐 보수단체 이게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예. 차례 얘기했는데, 그냥 박사모라고 쓰면 되지 저걸 왜 저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아마 스스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박사모 친박 이런 사람들은 그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저렇게 써버리면 마치 뭐 광화문의 진보와 뭐 저기에 무슨 오늘 어디 서울역에서였나요? 뭐 동대문의 보수의 무슨 뭐 진영 대결처럼 하는데, 예. 이 촛불의 민심은 진보 보수 남녀노소 지역을 초월한 물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시위를 할 때나 또는 시위를 볼 때 보면은요, 어떤 그 주의 주장이라든지 이념 차이 때문에 그 시위가 격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여기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화하기도 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라든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판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어쨌든 퇴진을 분명히 명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번 시위가 소위 친박, 그리고 또 이제 퇴진을 열망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 간의 어떤 진영 싸움화 해가지고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어떤 국민적인 성숙한 시위 문화 이런 걸 좀 좋은 데다가 에너지로서 쓸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상당히 유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 하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보수단체가 아니라 박사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 국정농단의 주역들 지금 여러 명이 구속돼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이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 내일을 뭐 구입하고 뭐 샴푸, 설탕, 커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여러 권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반입을 해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구치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이제 비누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급을 합니다. 예. 나머지는 본인의 영치금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음란물이라든지 뭐 또 자살에 이용할 수 있는 목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반입이 안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커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필품들은 구매가 되는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월동 장비들을 많이 구입한 것 같고 또 그렇네요. 이제 샴푸라든지 예. 뭐 이제 개인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에 있으면 독방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본인이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수세미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도 다 구입했을까 싶고 장은택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이 책들을 구매를 하는데 이 책들이 대부분 다 영어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영어 공부를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듯한 걸로 해서 지금 영어 책들을 대거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영어 단어 따라하기, 기초 영어 말하기 뭐 이런 건데 그렇네요. 사실은 지금 안에 있으면요 이게 상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차은택 씨가 저런 책을 구입한 이유는 이제 본인이 아마 더 이상은 한국에서 이제 나가더라도 활동하기 힘들지 않는가. 결국 이제 안에 있으면 이제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 본다면 이제 밖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어권 쪽에 나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게 있는지 않는가 싶고요. 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부분 약제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지금 공황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당뇨병이라든지 또 옛날에 신장암을 수술하면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품들을 대량 구매를 해서 아마 제일 힘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몸도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본인이 아마 거의 지금 멘붕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종류만 하고 최근 한 3-4곳만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보면 아마 안종범 수석이 이 세 분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 원장님, 그 구치소 내에서 구매한 그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해요. 뭐 33만 원, 51만 원, 31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구치소 내 물건이 좀 비싼가 봐요? 근데 그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영치금으로 하면은 주로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특별히 그 요금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이 구입해서 저런 사람 또 구입해서 사실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정치인들 그 흔히 말하는 범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가지고 옆에 같이 있는 아. 빵 동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예. 음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데 독방에 있는 경우는 저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싶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저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하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포기하고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렇게 하셨으니까 좀 그 수사에 더욱더 협조해서 나머지 사실들이라도 좀 이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에서 검찰 수사에 나머지 수사에도 좀 적극 협조했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특히 차은택 씨는 보니까 일본 소설도 여러 권 지금 반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연쇄살인 사건 이런 다룬 소설이라든지 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들여왔다 이런 얘기가 돋보기하고 성경책. 되게 이제 재소자 이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뭐 성경책을 몇 번 읽었다 그러고 금강경을 몇 번을 베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뭔가 반성의 기회를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굉장히 뜨거웠던 화제가 됐던 게 정윤회 씨,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의 이 친아들이 심경을 토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와의 사이가 아니고 그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정말 그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윤회 씨는 초혼이고 최순실 씨는 재혼이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사실들을 보면 정윤회 씨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특히 이제 이 그 정윤회 씨 아들의 진술을 보면 그 상당히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의 그 이 최순실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보안 그렇죠. 승무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안에서 미리 본다고 이제 그 비행기를 한번 탄 적도 있습니다. 미리 이제 얼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정윤회 씨하고 이제 저 왕래가 없었는데, 예. 정윤회 씨가 연락할 때는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존재를 거의 이제 공중전화 통화로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통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 굳이 공중전화로 그 통화를 한 것은 뭐 흔적을 남지 않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결혼한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의심증들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이혼으로 이어진 데 대한 하나의 원인도 제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 아들의 증언에서 보면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윤회 씨 부친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재혼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본인 아들이 재혼이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전처와의 사이에 그 아들, 딸이 있다. 그리고 마치 또 지금은 이제 최순실 씨 때문에 아들, 딸을 잘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어떤 슬픔과 원망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연예계에서 종사를 하는데 촛불 시위에도 나갈까 보다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장시호가 상당히 연예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그 보도를 보면서 이건 나까지 영향이 있었으면 어떨 뻔했나라고 그 섬뜩한 느낌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윤회 씨의 사생활이라든지 전처와의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보통이라고 하는 박지원 위원장도 만만해가지고선 정윤회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역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정윤회라는 사람은 굉장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정윤회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 이전에 나름대로 대외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대외적인 역할은 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 실제로 이 국정농단의 핵심에는 역시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는 최순실이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 이제 배우로 출연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작진도 뭐 전혀 몰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한 10월 말쯤에 이제 정윤회 씨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살다가 비행기 타고 그랬죠. 승무원하시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최순실 선생님을 그러면? 그런 거 자세한 거는 뭘 하고요. 결혼식은 나중에 했죠. 식은 나중에 올렸죠. 그럼 유현 씨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남자들 뭐 부모 뭐 승낙 받고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요즘 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 손자분은 그러면 그 정윤 선생님 사이에서 한 분 딱 유현 씨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이제 결혼 문제는 복잡해요. 그러면 뭐 사생활이니까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 네. 결혼 문제는 복잡하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아들의 이제 진술을 또 보면 이게 뭔가 헤어지는 사이 그 상황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최순실 씨가 그 어떤 이 정윤회 씨를 이제 이혼하고 나서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유부남일 때 만났고 그걸 어떤 헤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읽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본인들한테 좀 못할 짓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그 집안하고는 좀 이제 사이를 끊고 완 사이 같고 지금 이제 이 아들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지금 드라마에도 지금 출연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아마 보면 굉장히 이제 겁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보면 상당히 이제 이쪽 최 씨 집안에서 이제 철저히 정윤회 씨 전처와 관련된 것들은 좀 차단했지 않는가.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피의식 같은 것도 굉장히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가십거리 이상으로 좀 관심 있고 하는 게 결국에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예. 최태민 씨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로 그동안의 증언들을 갖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정윤회 씨가 결혼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어떤 그 사적인 뭐 종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집단 속에서의 정윤회 씨 역할은 한 실무자적인 어떤 심부름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사이보다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조순재 씨 다음에 이 최순실 씨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조순재 씨 다음에 저 집단을 갖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도와주는 최씨 집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정윤회 씨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심에 좀 있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그 최 씨 일가, 즉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냈다는 최 씨 일가의
가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정상적이거나 평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심지어는 정유라에 이르기까지. 예. 심지어 이 정윤혜 씨 같은 경우는 딴 거보다도 이 아들이라든지 딸과 관련해서 반드시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도 본인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의무감이라든지 부성애가 상당히 결핍돼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짐작할 정도의 그 아들로부터의 증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 요번에 국정농단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낳은 이제 정유라 양하고는 사실 이복 남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대비를 해보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머니 최순실 씨가 정말 온갖 그 특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돈도 빼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저 이복 그 오빠의 어떤 삶을 보면 참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